한미 관세 무역 협정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과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관세를 15%로 낮췄는데 미국 뜻대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이나 이전 원래 관세인 25%를 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한미는 대미 투자금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3,500억 불을 어떻게 할 거냐, 관세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러트닉은 한국이 일본을 보고 있을 거라며 유연함은 없다고 말했는데 미국에 유리하게 체결된 일본과의 협정 방식을 한국에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 러트닉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 인력에게 들어와서 미국인을 교육하고 귀국하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관 산업장관은 비자 제도 개선 방안과 무역협정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러트닉 자택이 있는 미국 뉴욕을 찾았습니다. 한미 고위급 접촉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현대차 측은 이번 구금 사태로 공장 건설이 적어도 2-3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표입니다.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을 포함해 330명의 노동자를 태운 전세기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쯤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26분 평상복 차림으로 폭스턴 구금시설 출입문을 통과했습니다. 미 이민당국의 급습을 받고 체포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한국 외교당국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열악한 시설에서 오랜 구금 생활을 지낸 탓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부축을 받는 등 거동이 힘들거나 몸이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풀려난다는 안도감에 여유를 찾은 듯 짙게 썬팅된 창문 밖으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측은 약속대로 수갑이나 쇠사슬 같은 체포 용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수갑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한국인 316명이 버스 8대에 나눠 몸을 실었고 오후 3시 18분 현지 경찰차의 안내를 받으며 전세기가 대기 중인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한국인을 태운 버스는 현지 경찰의 안내를 따라 450km 떨어진 애틀랜타 국제공항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노동자들은 외부 접촉 없이 출국 심사와 보안 검사를 받은 뒤 바로 활주로에 서 있는 전세기에 올라탔습니다. 애틀랜타를 출발한 전세기는 15시간의 비행을 거쳐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걸로 예상됩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미국 시간 9일 밤 석방이 임박한 시점에 미 당국은 갑자기 모든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밤늦게 무슨 연유인지 모르고 걱정이 더 가중되고 밤을 거의 지새다시피 했습니다. 미국 측 사정은 한미 외교장관 회동에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숙련된 한국인들이 미국에 남아서 미국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그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지난 일요일 트럼프 발언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입니다. And the way you train people is bring people in that know what they're doing and let them stay for a little while and help. 우리 측은 구금자들이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귀국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고 미국도 수용하면서 다시 석방 절차가 진행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일하게 해주겠다는 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손발을 묶어 체포해 일주일씩 가둬놓고는 석방 직전에 더 남아서 일하는 방안을 권유한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교장관 회동은 21분간 이루어졌는데 절반 정도는 구금 사태 해결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별도로 낸 자료에선 한국인 구금 관련 언급이 전혀 없어서 이번 사안을 대하는 양국의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표입니다. 일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관세 인하를 실행한다는 행정명령 서명을 받아낸 대신 일본이 부담할 5,500억 달러, 우리 돈 765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의 활용 방안이 담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日米の相互利益の促進、すなわち日米同盟のさらなる強化と経済安全保障の確保、我が国の経済成長の大幅な促進につなが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일본에도 도움이 될 거란 기대와 달리 실제 양해각서엔 일본 입장에서 독소 조항이 다수 포함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돈은 일본이 내지만 어디에 투자할지는 트럼프 대통령만 정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하고 기한을 어길 땐 일본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익 배분도 미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7월 합의 직후 일본 정부는 투자 수익은 양국의 투자 규모에 따라 배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해각서엔 일본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기 전까진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 상환이 끝나면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일본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채산성 없는 투자처를 지정하면 그 손실을 일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관세를 도로 인상할 수 있어 결국 미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고민과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